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자, 우리 쓰기도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면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쓰기 단계마다 문제에 부딪힐 거야. 그러면 어떤 단계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한다. 단계도 알아야 되고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연결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란이라고 했습니다. 자, 쓰는 건 뭐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전달하려는 주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목적, 그러니까 설명할 건지 설득할 건지, 그리고 독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고 관심사가 어떻고 뭐 성별은 어떻고 뭐 종교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요. 또 매체, 자 내가 표현하려는 매체의 특성에 맞게 글을 써야 돼요. 매체가 내가 그냥 원고지에 쓸 거야. 인쇄 매체. 그럼 뭘 써야 돼? 그냥 글로만 쓸 겁니다.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거 넣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블로그 같은 데 올릴 거야. 그러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넣을 수 있고 하이퍼링크도 걸어서 걔가 클릭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고려해야 돼. 주제, 목적, 독자뿐만 아니라 매체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고려해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자, 우리 중요한 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네 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자, 글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며 글쓰기 하고 나왔는데요. 자, 지금 나왔죠. 역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한 편의 글을 써볼 겁니다. 자, 단계마다 우리 글을 쓸 때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를 해요? 주제와 목적, 독자, 매체를 정해요. 이게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자, 글쓰기를 어떻게 할까?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 게 1번. 그럼 계획이 끝났어. 주제도 정했고 목적도 나왔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용을 마련해야 되니까 내용을 자료를 수집할 겁니다. 수집하기 앞서 일단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되겠죠. 이거랑 관련된 거.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을 해서 정리를 먼저 해요. 정리를 해놓고 내가 아는 걸로만 쓰기는 부족하거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볼 거야. 어디서? 인터넷이나 책 신문 등을 찾아보고요. 자, 찾은 걸 다 쓰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주제에 맞는지, 목적과 적절한지, 독자 수준에 맞는지, 매체에는 쓸 수 있는 건지. 자, 이걸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해 줍니다. 자, 수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집한 것 중에서 적절한 걸 골라내는 것까지가 내용 마련하기예요. 자, 내용 마련하기가 끝나요. 그럼 내용 이제 다 모아놨지. 쓸 거 추렸죠. 버릴 건 다 버렸지. 그럼 이 쓰기로 하고 추려놓은 거. 이걸 어떤 순서대로 배열할 거냐. 이게 내용 조직하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개요 작성이 제일 중요해요. 자, 글의 구조에 따라 뭘 짜? 개요를 짤 거야. 자, 조직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개요야. 자, 구조에 따라 개요를 짜면서 내용을 조직합니다. 개요를 짜면서 내용을 조직한다. 자, 근데 개요 짤 때 내가 한번 짜놓고 그냥 끝 하는 게 아니야. 짜놓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순서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문단 순서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추가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쓰기는 다 쓰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계획하기 단계부터 글이 완전히 끝나서 퇴고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고쳐쓰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 조직할 때 개요가 이거보다는 이런 순서가 더 좋겠는데? 그럼 순서 바꿀 거고 이 부분은 빼는 게 좋겠는데? 그럼 빼버릴 겁니다. 자, 조직까지 끝나서 개요표가 완벽하게 끝났어. 그러면 표현하기 단계. 표현할 때 항상 처음에 뭘 쓸지 모르겠죠. 그럼 어떤 표현 써야 될지 모르겠지. 자, 그래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독자가 어려워하면 안 돼요.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알맞은 표현을 쓸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다양한 나가야 표현 할지를 방법이나 가르치는 관용 거고요. 표현을 쓰면 이에 인상 깊게 대해서는 표현할 수 글을 쓰는 있습니다. 과정에서도 또 매체 여러 특성을 가지 고려해서 문제를 표현해요. 부딪혀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잘 글쓸 때 더 전달될 많이 수 있는 문제 표현, 부딪혔을 거야.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알맞은 소통을 표현, 뭘로 잡을까? 주제는 뭘로 자, 할까? 다양한 표현 방법, 그러면 관용 시작을 표현을 뭘로 활용해서 할까? 이런 인상 깊게 다양한 문제들이 표현, 있죠. 보통 또 시작이 매체 그렇게 특성을 되는 거지. 고려해서 자, 그래서 표현해라. 자, 배경 지식의 부족 문제, 어떤 걸 쓰려고 할 때 자, 마지막은 고쳐쓰기. 자,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내용의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어법에서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잘 짜인 글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가 여행지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 자, 그래서 과정이랑 같이 봐야 돼요. 안녕, 난 달빛중학교 3학년 김지우야.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어떻게 문제를 자, 해결할지 우리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입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자, 그래서 얘가 계획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가 정말 아름다웠어. 자, 이거 계기. 먼저 읽기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청산도의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자, 청산도 슬로길이 주제고요. 글 속에 나와 있는 슬로길의 의미를 바탕으로 아름다움까지가 정보를 주제. 파악하는 것. 자, 그래서 알리고 싶어. 이게 구성 목적. 과정으로서 읽기가 첫 번째. 독자의 자, 지금 경험이나 계획 단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주제와 목적을 정했고요. 블로그에 읽는다는 건 이 글을 올리면 누가 읽을까? 매체 나왔죠? 내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가치관을 아마 바탕으로 내 의미를 블로그에 재구성하고 자주 오는 친구들이겠지? 자,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 자, 이 사람이 누구? 예상 독자. 포인트가 다르고 감상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 친구들이 그런데 청산도에 이렇게 한번 의미를 가보고 구성할 때 싶다는 문제를 마음이 부딪힐 수가 들도록 그러면 그 써봐야겠어. 문제를 해결하는 자,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리해보면 주제는 청산도의 슬락길의 아름다움, 목적은 이것을 알리고 싶어 소개할 거고요. 자, 독자는 누구? 블로그에 자주 오는 내 친구들. 자, 매체는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계획하기는 뭐다?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글의 전반적인 계획을 짜게 된다.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 매체는 뭐였죠? 블로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 계획하기 단계가 끝났어요. 자, 그럼 뭘로 가야 돼? 내용 마련하기로 갈 건데요.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그리고 자료를 모은 다음에 필요한 거 고를 거라고 그랬어. 고르는 것까지가 내용 마련하기입니다. 이거 두 번째 단계, 내용 마련하기. 아는지도 다 파악했어.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글을 쓰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자, 이게 문제. 내가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자, 어떡하지? 자, 그래서 뭐 할 거야?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자, 해결 방법. 자, 내용이 부족할 땐 뭐예요? 누리집이나 여행 책자와 같은 다른 자료에서 내용을 찾아봅니다. 자,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 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자, 내용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거고요. 또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은 빼는 방식으로 글에 담을 겁니다. 자, 아래 가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가 마인드맵을 그린 게 나오고 있죠? 영어 독해할 때도 그렇죠. 자, 글을 읽었을 때 앞뒤 문맥 안에서 의미가 파악이 되면 그냥 넘어가고. 자, 마인드맵을 그렸는데 그래서 청산도. 그러면 자, 사전으로 그래서 가야 청산도.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청산도의 위치는 어떻고, 청산도의 지명의 의미는 뭐고, 청산도의 슬로길이 있는데 1번, 4번, 5번 코스인데 1번 코스 제 옆에 뭐 컴퓨터 그림 그려져 있죠? 자, 그럼 이 코스는 뭘 보고서 하겠다? 파악해줘야 됩니다. 이 코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누리집이나 여행 책자에서 보고 하겠다. 그리고 청산도의 역사나 청산도 주변 관광지는 어때요? 주제랑도 거리가 멀고
또 뭐 역사 같은 거는 애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랑 거리가 멀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버렸습니다.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자, 왜 뺐는지를 볼 수 있죠? 말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말을 지우가 스스로 내용 나타내는 마련하기 위해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방법. 자,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쓰기가 부족한데 자 배경 지식이 부족했어요. 자, 그때 뭐 했어? 관광 누리집과 여행 그 책자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담지? 자, 내용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고요. 주제와 거리가 먼 것들은 삭제를 해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자, 그러면 세 어떻게 번째 해결할 수 단계 있느냐고 내용 보죠. 조직하기. 자, 이때는 뭐 한다고? 개요 작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자, 이제 개요를 짜볼까? 개요가 내용 조직하기에서 핵심. 자,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자, 문제에 부딪혔고 어떻게 해결해요? 청산도를 먼저 소개하고 1, 4, 5번 코스를 소개하는 게 자연스럽겠다. 그래서 약간 무겁고 딱딱해요. 자, 그래서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자, 더 넣어야 될 내용이 뭘지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뭐 할 거야? 1, 4, 5번 코스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신문 같은 거 읽으면 거기 술록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넣어야겠어. 자, 그래서 얘가 개요 쓰고 땡! 끝낸 게 아니야. 처음에는 청산도 소개하고 위치나 지명의 의미와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넣어줄 거야. 그리고 나서 1, 4, 5번 코스로 갈 건데 바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 앞부분에 술록길에 관한 전반적 소개와 왜 1, 4, 5번 코스를 추천하는지를 넣어주고 1, 4, 5번 순서대로 소개해줘야지. 그리고 끝은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자, 이렇게 개요를 만들어줬죠. 자, 근데 우리 지금 요긴하게 자, 지우가 내용 조직하기에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일단 내용 조직이니까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할지 고민했고요. 청산도 소개 먼저 하고 코스 소개하기로 했어요. 추가할 내용은 없는가? 그러면 우리 이 코스 전에 술록길에 대한 전반적 소개 그리고 왜 이걸 추천하는지도 넣어줘야겠다 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표현하기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표현하기 네 번째 단계죠. 자, 지금 매체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라는 매체 특징을 고려해서 써야 되고요. 여기에 블로그 매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처음에 쓰기를 들어갈 때 처음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니? 어떤 제목을 붙여야 청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청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자, 어떻게 써? 이렇게 하지 말고 가로로 묶어 써야 되는데 자,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봤습니다. 쓸 때는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를 생각해내고 있죠. 바로 뭐 했다?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인상적인 제목.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인상적인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자, 초록색 아래 가시면 독자의 흥미를 끌려면 어떻게 하지? 자, 시작 부분에서는 흥미를 끌고 싶어. 그래서 뭐 했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장으로 시작했어. 자, 시작을 왜 했다고?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 청산도는 남해의 큰 섬 완도에서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은 산도 바다도 하늘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는 이름의 유래.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유래와 자 그리고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줬고요. 자 아래는 뭐가 나왔니? 바로 청산도의 사진. 자 왼쪽 가시면 글의 앞부분이니까 청산도의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넣어줘야겠어. 자, 우리 위치를 고려해서 자, 앞부분에는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넣어줬고요. 자,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 이건 뭐 하는 거게?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예요. 쓰기 윤리를 준수한다. 자, 쓰기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가로하고 뭐 넣었어요? 출처, 완도, 군청, 누리집 하고 나왔죠? 자, 이렇게 출처를 밝혀주면 쓰기 윤리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자, 나로 가면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슬로길은 모두 11개 코스, 17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슬로길의 구성.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해서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옆에 보시면 여기부터 슬로길에 관한 내용이니까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문단을 바꿔야지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슬로길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 글의 내용과 독자를 고려하고 있죠. 자, 글의 내용과 독자를 고려해서 문단을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사진 들어가기 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바로 이어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청산도 소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슬로길 내용이 나오니까 가 문단하고 나 문단을 나눠줘라 이 얘기야. 원래 붙어있던 애를 나눠줘라. 문단 바꾸기를 해줘라. 자, 사진을 넣고 문단을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만든 방법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자,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슬로길이라는 이름의 유래. 자, 유래가 나왔어요. 역시 아래로 가면 슬로길 지도를 보여줬고요. 출처가 역시 완도 관광문화누리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앞에 나왔던 사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 청산도가 이렇게 생겼어? 바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요. 전경을 보여주면서 와, 멋있다, 예쁘다. 자, 흥미를 먼저 유발해주고요.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면 어떨까? 지도는 슬로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해를 도와주겠죠? 그래서 슬로길을 구성하는 코스나 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넣어줬습니다. 아까 사진하고 지도는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지도만 봐도 지금 길이 몇 개나 있어요? 10개, 11개. 자, 11개나 되고 있고요. 길이 너무 많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 친구가 얘기해요. 우리 아까 개요표에서 이 코스 3개를 소개하는 이유를 밝힐 거라고 했어.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죠? 슬로길 모두를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갈 순 없어. 자, 바로 방학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45번 코스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로 특정한 길만 소개하는 이유가 나왔고요. 자, 1,4번 코스는, 자, 얘네들을 소개하는 이유. 1,4번 코스는 주변경차 특히 아름답고, 5번 코스는 곳곳에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다른 코스들 11개나 있지만 그 중에 1, 4, 5번 3개만 소개하는 이유가 나왔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번 코스 소개하는데 글자체가 바뀌고 글자 크기도 달라졌죠. 자, 그래서 소개하려는 코스를 큰 글자로 제시하면 어떨까? 자, 왜?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독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여기서부터 1번 하고 크게, 글자도 크게, 글자체도 다르게.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 나 있는데 산들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자, 바로 1번 코스의 특징.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람에 일렁이는, 자, 일렁이는에 색칠이 되어 있는데 왜? 자, 바닷바람에 청보리가 크게 흔들리는 느낌을 잘 살리려면,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흔들린다고 안 하고 일렁이다 라는 표현을 골랐고요. 자, 뭐 때문에? 풍경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 부분은 글자체가 달라지죠? 왜? 여기 지금 링크를 걸어둔 겁니다. 우리 초록색 볼까? 1번 코스를 배경으로 하여 찍은 드라마나 영화나 드라마를 설명한 글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아야지. 자, 바로 1번 코스를 소개한 것을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뭐한다? 링크를 걸어 놓아야지. 자, 무슨 특징? 매체 특징을 고려하고 있죠? 매체의 특징을 고려했다. 자, 매체가 뭐니까? 블로그니까 링크를 걸어놓고 내가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옮겨가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바로 블로그의 특징을 이용해서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코스 끝에 있는 화랑포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마련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의 인생 사진을 얻었답니다. 자, 그런데 아래 가보니까 사진 2개가 나와요. 이 2개의 사진은 뭐예요? 내가 찍은 거. 내가 찍은 거니까 뭐가 없어? 출처가 없죠. 출처를 안 넣어준 이유는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출처니까. 자, 그러면 1번 코스에서 바라본 청산도 풍경과 인생 사진 곳을 얻은 곳, 자, 이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한다. 흥미 유발. 4번 코스는, 자, 이번에 4번 코스 낭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4번 코스에서 글자체 크게 했죠. 섬의 남서쪽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나와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자,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비유 썼죠? 자, 들기도 하는 신비로운 길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의 그 느낌이 되살아나네요. 자, 지금 뭐래요? 4번 코스를 걸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뭐 했니? 비유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직유법 썼죠. 자, 아래 부분에서도 역시 4번 코스에서 바라본 바다에서 사진이 제시되고 있고요. 역시 이해를 돕고 흥미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역시 자기가 찍은 거죠. 자,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범바위는 자 먼저 독특한 모습 범바위가 있고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버무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바위산입니다. 범바위 정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와 하고 자 우리 감탄사를 써서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 줬고요.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구들장론을 볼 수 있어요. 자 구들장론도 특이한 모습인데요. 역시 글자체가 우리 아까 영화 드라마 촬영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 구들장론이 무엇인지 알까? 자, 모를 거란 말이야. 바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요. 그래서 뭐 했어? 자,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고 구들장론을 선명한 누리집을 연결. 그래서 옆에 가면 구들장론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들장론 링크를 걸어서 역시 매체 특징을 고려한 겁니다. 블로그이기 때문에 링크가 가능해요. 구들장론은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입니다. 바닥에 구들장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들었는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장김해변도 자 이것도 볼만한 거.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많이 널려 있어 공룡알 해변으로 부르기도 해요. 바닷물이 깨끗해서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로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자, 지금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어떻게 써요? 청산도 여행을 권하는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바로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자, 권하면서 인상 깊게 마무리했다. 자, 그리고 참고 자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참고한 자료에 출처를 넣어줘서 뭐 했다? 쓰기 윤리를 준수한다. 자, 그럼 핵심 포인트 4번. 지우가 표현하기 위해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과정입니다. 제목을 짓기가 어려울 때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떠올려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어떤 제목으로 지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이라고 표현했죠?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이 됐어요. 흥미를 끌기 위해 질문을 먼저 던져줬고 어떤 사진을 제시할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 자, 문단도 시작 부분에서 슬롯길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문단을 나눠줬죠?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표현. 그래서 청보리밭이 일렁이다. 흔들린다 안 하고 일렁인다 라고 했고 자, 적절한 비유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자를 크게 1코스, 1번 코스, 4번 코스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링크도 걸어줬죠. 자, 마무리할 때는요. 청산도 여행을 권하면서 인상 깊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자, 고쳤을 땐 어떡한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고쳤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 보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도 문제를 쭉 풀 건데요. 64페이지에 목표학습 나오는 부분은 안 풀어도 돼요. 자, 목표학습은 빼고 문제를 일단 63쪽까지 풀고 다 되면 소단원 종합으로 갈게요.